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 8번 출구입니다. 한번 후기를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영화는 개봉 당일날 보고 왔고요. 후기네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스토리는 앞서 영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히카킨 채널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공식 영상이 OTT에 풀리게 되면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토리가 여기에 없어요. 네. 줄거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이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스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를 알고 봐도 재미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한번 영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틀어드리고 있는 음악 볼레로와 함께 시작합니다. 볼레로를 틀어주면서 주인공이 이제 지하철 안에 있는 상황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 안에는 한 아기가 울고 있었고, 어떤 남자가 소리를 치면서 애기 좀 조용히 시켜라, 만원 지하철인데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난리를 쳐요. 일단 뭐 앞쪽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애기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주인공은 지하철 문 쪽 앞 정면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어폰을 낍니다. 결국 자기도 도와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지하철역 문이 열리고 나오고 전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 여친이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주인공은 연결이 끊기게 되고 8번 출구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 자신이 방법을 찾아내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사진으로도 찍어봅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장소를 사진으로 다 찍으면은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주인공도 똑같이 해요. 촬영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출구로 가는 순간 사진이 모두 에러가 뜨면서 보이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1차적으로 실패를 하고 주인공은 이상현상을 열심히 찾아서 5번 출구까지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5번 출구에서 6번 출구로 가는 그 과정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그 전화는 다름 아닌 전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전화가 끊기는 상황이고 통신 불가 지역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주인공은 일단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내가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이야기를 해요. 빨리 이거 끝내고 내가 돌아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주인공은 0번 출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현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순간 주인공은 패닉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1번 출구로 가는 과정에서 패닉이 온 나머지 얕은 구토와 함께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내팽개치고, 구토가 나오니까 이제 속이 안 좋잖아요. 그 상황에서 천식을 하는 기기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발버둥 치다가 결국 멘탈이 나가버리고 자신의 가방을 내버려 둔 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주인공은 천식 증세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방과 함께 거기 있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뺑뺑뺑 돌아다니면서 3번인가 4번까지 갔어요. 근데 그 순간
자신의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딱 생각했죠. 아, 저거 이상현상이다. 그래서 뒤를 돌아갑니다. 하지만 0번 출구로 되돌아가요. 주인공은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서 그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이거 너 혹시 여기 갇힌 거니?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주인공이 아이를 보고 아, 이상현상이다 하고 되돌아가는 순간 그 사이 이제 아저씨도 걸어오고 있겠죠. 화면은 아이를 비추고 있다가 점점 카메라 앵글이 뒤로 당겨집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비추느냐? 바로 이 아저씨를 비추게 돼요. 분명히 아까 앞서 여러분들이 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주인공이 나왔을 때 챕터 1이라는 말과 함께 더 로스트맨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저씨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아저씨는 무표정으로 걸어가요. 그리고는 보통 아저씨가 이제 서서 핸드폰 보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도착하는 순간 아저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챕터 2 걷는 남자로 시점이 옮겨져요. 지금부터는 이 아저씨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아까 나왔었던 여기 있는 요 아이랑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아저씨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아저씨도 똑같이 이상현상을 찾으면서 다녀요. 하지만 아이가 이상현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 아저씨는 자신이 받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잡고 그냥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0번 출구로 되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7번까지 왔다가 되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패닉에 와서 막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해요. 나도 내 아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 나도 우리 아들내미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다가 화를 참고 저기는 아이한테 가서 설명을 해요. 뭔가 발견하면은 말해달라. 그러면서 분노를 삼키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분명히 걷는 아저씨가 항상 이 출구에 있었는데 그럼 아저씨의 시점으로 도착했을 때는 누가 걸어오고 있는가? 그걸 이제 여기서 알려줍니다. 아저씨의 시점으로는 한 여고생이 걸어오고 있어요.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온 거죠. 여고생이 걸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없이 아저씨처럼 돌아댕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여고생이 아저씨한테 말을 겁니다. 아, 저도 여기 갇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일단 아저씨 입장에서는 사람 말을 통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미 아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전적이 있으니까 함께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상현상이 없기 때문에 아저씨는 함께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여고생이 말을 겁니다. 왜 여기를 나가려는 거예요? 아저씨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밖으로 나가면은 거기가 더 지옥이지 않냐. 계속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반복하는 일상이 더 지옥이 아니겠느냐. 그럴 거면은 차라리 여기 갇혀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는 그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일단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그 여고생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요. 아저씨가 물어보죠.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물어보는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 현실이 더 지옥이지 않아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목소리 피치는 낮아지면서 아저씨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와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저거 내 목소리잖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그는 반대로 가야 될 거를 앞쪽으로 간 나머지 0번 출구로 되돌아온 거죠. 2번이나 0번 출구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패닉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와 함께 다시 3번째 출발을 했을 때 계단이 보여요. 계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계단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계단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가짜 출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가 똑같은 출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저씨 입장에서는 드디어 나갈 수 있는 장소가 나왔다. 그리고는 애기와 함께 가요. 근데 아이는 필사적으로 그 아저씨를 막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손을 꽉 붙잡으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아저씨를 꽉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2번의 0번 출구의 반복으로 인해서 이미 패닉이 나간 상태고 아이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실수로 아이를 놔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는 넘어져요. 그래서 볼 왼쪽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입장에서는 애가 넘어졌고 자기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망설여요. 그리고는 한마디 합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는 아저씨는 계단 위로 막 올라가요. 이제 난 탈출했어. 난 끝난 거야 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는 이 8번 출구라는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이후로 대사 한마디 없이 그저 걷는 NPC로만 계속 등장을 해요. 이 이후로 등장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걷는 역할만 하실 뿐이에요. 즉 원작에서는 여기를 올라가면은 그냥 0번 출구로 되돌아왔는데 여기서는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이 공간에 NPC로 영원히 갇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아까 설명드렸었던 여고생도 동일하게 여기에 갇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튼 그리고 애기는 이제 이렇게 아저씨가 올라간 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한 채 그냥 다시 걸어와요. 여기에 있다가 애기는 다시 걸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어요. 딱 서 있는 순간 여기서 제가 좀 되게 깜짝 놀랐었던 건데 걷는 소리가 들려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뭐지? 싶었습니다. 그 순간 걸어온 사람은 처음에 주인공이 걸어와요. 그리고는 주인공이 아기를 보고 하는 말, 이상현상이네. 맞습니다. 처음에 아저씨가 나오기 전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주인공은 이 아기를 보고 너도 여기 갇혔냐고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인공은 아기의 말을 잘 들으면서 가다가 잠깐 쉬면서 이야기도 해요. 너는 여기 왜 왔니? 어쩌다가 왔니? 그러니까 엄마를 놓쳐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엄마 뭐 하다가 놓쳤어 하니까 이제 아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부러 놓쳤어. 엄마가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금까지 복선을 여러 개 깔아줬으니까 생각을 했었던 게, 아, 저기 있는 애기가 주인공 여자친구의 애기가 큰 모습이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기가 아저씨한테 딱 그거를 보여줘요. 이거는 내 행운템이다 하면서 소라를 보여줍니다. 소라 껍질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 행운템인데 아저씨한테 줄게 하면서 주인공은 이제 그걸 받아요. 그 이후로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이후로 그 한 2번인가 3번 정도의 이상현상이 더 나와요. 근데 이제 남은 2개는 좀 큰 이야기라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중 하나의 그 이상현상이 나였어도 틀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애기랑 가는데 애기가 딱 멈춰 세워요. 저기 하는데 여기 보면은 8번 출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원작에서는 표지판이 뒤집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뒤집혀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근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것들은 다 똑같고 8만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작아지고 위쪽이 커지는 거예요. 저걸 이상현상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저는 설명해주기 전까지 몰랐어요. 내가 여기 갇혔어도 몰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좀 놀라운 이상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악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겁니다. 주인공과 애기가 가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살짝 열려요. 네, 살짝 열려요. 그래서 주인공은 일단 열어봅니다. 열어보는 순간 저 멀리에서 지하철 소리가 나요. 뭐지 하면서 주인공은 가만히 봅니다. 이제 거기에 보이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주인공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장면 있죠? 애기가 울고 있고 아저씨가 소리를 치고 있고 주인공은 이어폰을 빼고 확인을 했다가 다시 이어폰을 낍니다. 그 장면을 주인공은 봐요. 그러면서 굉장히 미묘한 감정을 보여주고는 주인공은 문을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이상현상이니까 되돌아가자 하고 되돌아가요. 그래서 3번 승강장, 3번 출구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긴 한데, 바로 저 멀리서부터 쓰나미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이 몰려오는 이상현상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아기가 넘어져요. 그 상황에서 주인공은 아기를 잡으려다가 둘 다 저 쓰나미에 덮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고 해변을 잠깐 보여줘요. 그리고 그 해변에는 한 아이가 신나게 놀고 있고 엄마 아빠 2명에서 그 아기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제 배우들은 그 남자 배우랑 그 주인공 여자친구 배우랑 아기 배우가 있긴 한데,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아빠를 불러요. 아빠 빨리 와봐, 나 보여줄 거 있어 하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할 거야, 즉 일본어로 도우시탄다로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화 시작했을 때 여자친구가 주인공한테 이제 아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었던 말과 똑같은 대사를 쳐요.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하니까 주인공은 고민을 하다가 아기가 다가와요. 다가와서 아빠한테 무언가 자랑을 합니다. 아빠, 내가 이걸 주웠어. 이거 어때? 하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소라 껍질이에요. 그리고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건 너의 행운템으로 간직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아기를 안아주고는 그래, 가자 하고는 함께 바다로 놀러가는 장면이 나오고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장면, 주인공이 이 아기를 요 승강장 위쪽이 있거든요. 여기 중간에 약간의 그 자리가 있어요. 저기에다가 아기를 올려놓고 자기도 가려다가 다른 자전거 같은 쓰나미에 밀려서 사라져요. 아기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이 지금 보이시는 요 장면인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왜 여기에 나무 같은 가구도 있었고 가전도 있었고 뭐 자전거 뭐 이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왜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영화 첫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주인공이 보는 장면들 있잖아요. 장면들 중에 쓰나미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기에 지금 영화에선 소개를 안 하지만 소설판에서는 주인공 친구가 그 쓰나미로 인해서 실종이 된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천식을 앓고 있는 건데 이러한 복선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이 자네들은 동일본 대지진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주인공은 이제 쓸려 나가요. 애기랑 쓸려 나가게 되고 이제 이 이후로 아이는 일어나서 근데 또 헤일이 다 지나가고 주인공 애기가 누워있는 장면은 또 태아가 누워있는 장면이랑 비슷하게 연출이 됩니다. 그 이후로 뭐 여러가지 일이 있다가 주인공 장면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주인공이 출구를 7번 출구까지 갔다가 헤이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쓸려 나가지고 둘 다 8번 출구로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지하철역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저씨는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엔딩을 보시면은 올라가는 출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계단을 올라가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주인공은 내려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주인공은 다짐을 하고 계단을 내려가요. 8번 출구에 도착을 했으니까. 내려가는 순간 통화는 다시 돌아옵니다. 주인공은 당황을 하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데 점점 익숙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인공이 8번 출구에 도착하기 이전의 위치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인공을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요 계단에서 지금 여기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멈췄다고 했잖아요. 요 장면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내려가요. 네,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 순간 내가 나왔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한 상황에서 주인공은 일단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일단 병원으로 가겠다. 나 결정했다.
내가 병원에 갈게 라고 하고 다시 찍고 내려가서 지하철을 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전 또 놀랐었던 게 지하철을 딱 타요.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지하철을 딱 탑니다. 근데 주인공이 탄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로 되돌아와서 섭니다. 그리고 지하철 문은 닫히고 주인공은 지금 들리시는 노래인 볼레로 노래를 틀어요. 그리고는 지하철은 출발을 합니다. 지하철은 출발을 하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아기 소리, 그리고 이어폰을 빼서 주인공이 확인을 해본 결과 똑같이 어떤 아저씨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프닝에 나왔었던 장면이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슨 이게 무슨 소리냐, 주인공은 8번 출구를 탈출한 게 아니라 8번 출구에 도착하기 이전의 시점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오프닝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다시 이 앞을 바라봅니다. 이거 보고 주인공은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아까 제가 문 열었을 때 이 주인공이 보였다 했잖아요. 딱 이 위치에서, 요쯤에서 주인공이 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그 상황에서 주인공을 이렇게 원컷으로 보여줍니다. 주인공 얼굴 쪽을. 노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고민을 해요. 그 순간 노래는 계속해서 틀어져 나오고 이제 모두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저걸 막으러 갈까? 과연 주인공이? 계속해서 주인공은 앞을 바라보면서 미묘한 표정을 짓다가 결국 영화가 끝나기 직전 주인공이 움직이면서 옆을 바라보는 컷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즉 주인공은 다시 되돌아갔을 때 저걸 막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영화를 설명하면서 좀 필요 없는 컷들은 잘라내고 설명을 한 거라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저는 영화 자체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여기 이상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특이했었던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느꼈었던 그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겪을 만한 현상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바뀌지 않은 사진을 보고도 이거 뭔가 바뀐 것 같아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바뀐 걸 지나친다던가, 그런 상황들이 몇 번 발생을 합니다. 하여튼 정말 복선도 회수를 잘했고 여러모로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이시죠? 8번 출구인 척하는 가짜 출구가 나타난다. 이 이상현상에 당해 걸어가는 남자는 8번 출구의 루프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네. 이거 외에도 맞죠? 8번 출구의 표시기에 팔이 뒤집혀 있다. 그리고 물품소관서에서 아기 울리는 소리,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점프 스퀘어가 잠깐 있고요. 그리고 또 복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불이 딱 꺼지고 쥐들이 막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쥐가 일반 쥐가 아니라 쥐 몸에 귀가 달려있는 쥐, 쥐 몸에 코가 달려있는 쥐, 쥐 몸에 눈이 달려있는 쥐, 뭐 이런 쥐들이 나오거든요. 주인공 핸드폰을 보면은 잠깐 나옵니다. 이 장면이. 주인공이 내리다 보면은. 그리고 요 장면 보이시죠? 요거 이상현상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런 쥐가 좀 몇 마리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징그럽긴 한데 별로 무섭진 않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애기 부분이랑 이 부분만 제외하면은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일본 영화 느낌의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만족했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진짜 재미있게 영화를 본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 제가 한 번 더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디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영화에서 나오는 요 볼레로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점프 스퀘어를 알게 된 이상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은 한 번쯤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원작 게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원작 게임을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봤을 때 좋을 만한 영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제 평점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5점 만점에 4.4점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 CG가 아쉽다. 그리고 초반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주인공이 말하는데 조금 텀이 되게 길어가지고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거기다가 또 아쉬웠었던 점은 천식, 왜 나중에 가서 천식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주인공이 조금 답답하긴 했어요. 초반부부터 천식이 있으니까 천식기를 빼가지고 한번 쓰고 다시 가방 안에 넣어요. 주머니에 넣으면 될 것을 가방 안에 계속 넣어가지고 그게 조금 답답했다 정도? 그거 이외에는 굉장히 만족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만에 진행한 보치 외길 양정수전의 영화 리뷰, 오늘은 8번 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